현지 시각으로 13일 새벽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선제 공습에 나선 상황에서 곧바로 또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무력 중동 사흘째인 어제 같은 경우는요. 양측이 대낮에도 상대국의 수도의 도심을 겨냥한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충돌 수위가 갈수록 격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란 주요 매체들은 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낮 12시 무렵, 그러니까 정오쯤 이 테헤란 중심과 광장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오후 3시 반쯤에는 테헤란 북부 지역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요, 이란 테헤란 경찰청과 이 정보부 건물이 표적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란 역시 바로 1시간 뒤에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 한낮에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양측이 심야나 이른 오전과 같은 이 취약 시간대에 상대방을 공격했던 것과 달리 교전 사흘째부터는 대낮에도 과감하게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이스라엘군이 이란 전역의 군사무기 제조 공장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향해서 당신의 안전을 위해 즉시 대피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사실상 민간인 대피 경고로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새로운 공격을 암시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는 외부의 침략에 대응해왔으며 만약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반응도 멈출 거라며 이스라엘과의 군사 갈등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은 이어질 거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이번 공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말 이제 선제적인 공격을 했다. 또 그 뒤에 미국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그 공격의 어떤 이스라엘 측에서 본다면 성과겠죠. 그걸 본다면은 결국 이스라엘의 군의 정보력, 그다음에 치밀함이 또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이런 핀습 공습 뒤에는요, 세계 최강 수준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죠. 이 모사드의 수년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거듭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 측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고위 군 관료 등 7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군 수뇌부에서 작전과 정보를 담당하던 부참모장 2명도 추가로 숨진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사망한 이란 수뇌부 상당수가 자택 침실에서 살해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드론이 고층 아파트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표적에 있는 침실에서 폭발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고위 보안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사망자 다수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모사드의 정보망이 이란 수뇌부 침실 위치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수년간 첩보 활동으로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란 내부로 무기를 반입하고 주요 인물들의 암살 동선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작전을 위해서 수개월 전부터 요인 암살, 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한 공격 드론 기지, 이 비밀 기지를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에 설치하고 몰래 들여온 부품을 조립해서 공격용 드론 부대를 구축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때 숨겨둔 드론이 이란 군 수뇌부 등의 자택으로 직행을 해서 암살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중동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서 지금 미국이 어떤 위치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밝히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또 아주 이상해, 또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서 이거 결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사실상 방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G7 정상회의 출국길에 앞서서 이 두 나라 그 양측의 충돌과 관련해서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협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time for a deal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sometimes they have to fight it out, bu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ere'll be a deal.
지난 13일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그리고 군 수뇌부 표적 공습, 결국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보복 공격, 재보복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에 지금 전황이 짙게 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운이 짙게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입장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사태 해결을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말론 그러면서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결국은 싸워야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뒤에서 방임하거나 또는 부추기기까지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 세계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습 보이는 게 과연 잘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사드의 정보력과 군사적 친밀함이 평화를 위해서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고요. 이런 뛰어난 정보력을 군사적인 면에 이용하는 것이 과연 국제 질서에 맞는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중동 지역의 불안이 우리 경제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금 이번 공습의 그 이유를 결국 이란이 자신들을 갖다가 몰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야 한다. 그런 필요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공격은 방관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고 또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국 이기주의나 자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대북 관계에서요. 그렇죠. 네. 이제 사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겠다는 것조차도 이제 저렇게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쪽보다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정보원은 모사드처럼 북한의 주요한 인사들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국정원은 간첩 수사권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사드야말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북한의 핵을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